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달라이 라마 등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교사인 에그하르트 톨레가 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장기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입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에서 나는 두 마리의 오리의 싸움을 관찰한 경험에 대해 쓴 적이 있다. 오리의 싸움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금세 헤어져 각자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 간다. 그런 후에 두 마리는 몇 차례 격렬하게 날개를 털어 싸우는 동안 쌓인 나머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후 날개를 접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유히 물 위를 떠간다. 만약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그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 것이다. 저놈이 저런 짓을 하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저놈은 나는 안중에도 없이 내 옆구리 바로 근처까지 밀고 왔어. 이 연못이 자기 것인 줄 아나? 내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저런 놈은 다시는 믿지 말아야 해. 나를 약올리려고 다음에는 어떤 계략을 꾸밀지도 모르는 놈이야. 이미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이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두 번 다시 잊을 수 없도록 단단히 가르쳐줘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은 언제까지고 이야기의 물레를 돌리면서 며칠, 몇 달뿐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생각하고 말할 것이다. 몸에 가난한 그 싸움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며 이러한 생각들의 반응에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감정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감정이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에고의 감정적인 생각이 된다. 만약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문제가 많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떤 상황도 사건도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음과 마음이 만들어낸 나와 나의 이야기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종이다. 자연 속 모든 존재들, 모든 꽃과 나무, 모든 동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멈춰서서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날개를 털어라. 그것을 해석하면 이야기를 내려놓으라 이다. 그리고 힘을 가진 유일한 장소로, 즉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라. 과거를 업고 다니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과거를 내려놓지 못하는지 혹은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선의 일화가 있다. 탄잔이라는 선생이 에키도라는 승려와 함께 폭우가 쏟아진 뒤 몹시 진흙탕으로 변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마을 근처까지 오자 그들은 길을 건너려는 젊은 여인과 마주쳤다.
그런데 진흙탕이 너무 깊어서 입고 있는 비단 기모노가 더러워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 탄자는 곧바로 그녀를 등에 업고 길 반대편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후 두 수도승은 침묵 속에 발걸음을 계속했다. 5시간 뒤 그날 밤 머물게 될 절이 보일 때쯤 에키도가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왜 그 처녀를 등에 업고 길을 건너다 주었는가? 우리 수행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모르는가? 탄잔이 말했다. 나는 몇 시간 전에 그 처녀를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녀를 업고 있는가? 항상 에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보라. 상황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도 못하고 또한 내려놓으려는 의지도 갖지 않으며 마음속에 점점 더 많은 잡동사니들을 쌓아가는 삶. 이것이 이 행성 위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다. 그들이 마음속에 짊어지고 다니는 과거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느껴질 것이다. 과거의 사건들은 기억으로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가지만 그 기억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기억 덕분에 과거로부터 그리고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기억, 즉 과거에 대한 생각에 당신이 완전히 지배되고 그것이 짐으로 바뀔 때 비로소 기억이 문제가 된다. 또한 그것이 당신이 자아의식의 일부가 될 때 과거에 의해 조건 지어진 성격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당신들이 기억들에 자아의식의 옷이 입혀지고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가 되어버린다. 이 작은 나는 환상이며 시간을 초월하고 형상을 초월한 현존으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흘려버린다. 당신의 이야기는 정신적인 기억뿐 아니라 감정적 기억, 즉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오래된 감정으로도 구성되어 있다. 생각으로 계속 먹이를 공급하면서 5시간 동안이나 불쾌감이라는 등짐을 지고 있었던 그 승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상당한 양의 불필요한 등짐을 평생 동안 지고 다닌다. 불만, 후회, 적대감, 죄책감으로 자신을 좁은 틀에 가둔다. 감정적인 생각이 그들이 자아가 되어버렸으며 그래서 그들은 오래된 감정에 매달린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지속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에너지장 안에 오래된 감정적 고통의 축적물을 지니고 있다. 나는 이것을 고통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고통체에 새로운 고통을 추가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우리가 날개를 털어버리듯이 오래된 감정을 축적하고 지속시키는 습관을 부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어제 일어난 일이든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든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과거에 머무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상황과 사건을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게 하고 머릿속 영화 만들기에 사로잡히는 대신 자신이 관심을 본래의 상태, 즉 시간을 초월한 현재의 순간으로 계속해서 데려오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생각과 감정 대신 이 순간의 존재함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당신이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가로막을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가로막을 수 없다면 과거에 대체 어떤 힘이 있겠는가? 머릿속 목소리는 하나의 삶.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부분이 자동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한 것이 아니다. 일종의 정신적 잡음이며 실제적인 목적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당신에게 일어날 뿐이다.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 자유의지가 담긴 행동을 의미한다. 그 일에 결정권이 있고 당신 쪽에서 개입할 선택권이 있음을 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나는 생각한다는 나는 소화한다다. 나는 혈액을 순환시킨다 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틀린 문장이다. 소화가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일어나며 생각이 일어날 뿐이다. 머릿속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끌려다닌다. 생각에 마음에 소유당하고 있다. 마음은 과거에 의해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까지나 되풀이해 과거를 재현할 수밖에 없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카르마라고 부른다. 이 머릿속 목소리와 동일화되어 있을 때 당연히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만약 안다면 더 이상 그것에 소유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자신이라고 오해할 때만, 즉 당신이 그것이 되었을 때만 그것에 정말로 소유당하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점점 마음에 소유당하게 되었고 자신을 소유한 그것이 자아가 아님을 알아차리는데 실패해왔다. 마음과 완전히 동일화됨으로써 허구의 자아의식, 즉 에고가 존재하게 되었다. 에고의 단단함은 당신, 즉 의식이 마음, 즉 생각과 어느 정도 동일화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생각은 의식, 즉 당신이라는 전체의 극히 작은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과 동일화되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매우 짧은 시간일지라도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있으며 그 순간 속에서 삶에 살아갈 가치를 주는 평화와 기쁨, 생명력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창조성과 사랑,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순간이다. 반면에 늘 에고가 지배하는 상태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주변 세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멀어져 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얼굴에 긴장감이 있고 아마도 찡그린 이마일 것이며 시선이 공허하거나 노려보는 눈빛일 것이다. 모든 관심이 생각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신을 보고 있지 않으며 당신이 말을 듣고 있지도 않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의 순간에 있지 않는다. 과거나 미래에 관심이 가 있다. 물론 과거나 미래라는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형태로만 존재할 뿐이다. 아니면 그들은 실제의 자신으로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기하는 어떤 종류의 역할을 통해 당신과 관계 맺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그 중에는 행동과 상호작용이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짜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멀어진 사람들도 있다. 다만 똑같이 가짜이고 똑같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장소 또는 어떤 사람과도 심지어는 자신의 대의세조차 편안함을 느끼지 못함을 의미한다. 언제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 어디도 집이 아니다. 자신이 처한 공경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는 첫걸음이다. 감정과 에고. 몸은 머릿속 목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현실이라고 믿고 반응한다. 이 반응이 감정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정이 감정을 발생시킨 그 생각들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것이 점검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이 악순환이며 그것이 감정적인 생각과 감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감정적인 요소가 에고를 얼마나 차지하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에고는 다른 에고들에 비해 특히 그 부분이 크다. 몸이 감정적 반응을 촉발하는 생각들이 때로는 너무도 빨리 와서 마음이 그것들의 의견을 말하기도 전에 몸이 어느새 감정으로 반응하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생각들은 언어 이전의 상태로 언어가 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추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한 무의식적인 추정들은 한 사람이 과거에 조건 지어진 것들에 보통은 어린 시절에 그 근원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같은 원초적인 인간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다른 사람을 향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간은 믿을 수 없어 라는 무의식적인 추정이 있을 것이다. 에고의 목소리는 몸이 자연스러운 상태인 평화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 거의 모든 인간 육체가 커다란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위협받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 내면으로부터 오는 위협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 몸은 그것에 달라붙어 있는 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능장애적인 생각 패턴들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잠시도 멈추지 않는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에 부정적인 감정의 흐름이 동반된다. 부정적인 감정이란 무엇인가? 몸에 해가 되고 균형과 조화로운 기능을 방해하는 감정이다. 두려움, 불안, 분노, 못마땅함, 슬픔, 미움, 강한 혐오, 질투, 시기. 이 모든 것은 몸에 흐르는 에너지를 교란시키며 심장, 면역체계, 소화기능, 호르몬 생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아직 에고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현대 의학조차도 부정적인 감정 상태와 신체적 질병이 갖는 연관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몸에 독이 되는 감정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며 연쇄 반응을 통해 만난 적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전염된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틀어 부르는 단어가 있다. 불행이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감정들은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몸을 치유하고 활력을 주는가? 정말로 그렇긴 하지만 에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들과 순수한 있음과 연결된 자연스러운 상태로부터 흘러나오는 더 깊은 감정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이미 그것들 안에 반대의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순식간에 그 반대의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다. 에고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유욕과 중독된 집착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미움으로 변할 수 있다.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는 미래를 향한 에고의 과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버리거나 에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쉽게 그 반대의 낙담과 실망으로 변한다. 칭찬과 인정은 하루 동안 당신에게 활력과 행복을 느끼게 하지만 다음날 받는 비난과 무시는 낙담과 불행을 선사한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감정들은 마음이 외부적인 요인과 자신을 동일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물론 그 외부적인 요인들은 불안정할 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라도 변하기 쉽다.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은 사실 감정이 아니라 순수한 있음의 상태이다. 감정은 반대되는 것들이 세계 안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순수한 있음의 상태는 흐려질 수는 있어도 반대의 것을 갖고 있지 않다. 순수한 있음의 상태는 사랑, 기쁨, 평화로서 당신이 내면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온다. 그것들은 당신이 진정한 본성이다. 감정의 탄생. 생각이 흐름에 덧붙여 비록 그것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에고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감정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에고라는 말은 아니다. 생각과 감정이 에고가 되는 것은 당신이 생각이나 감정과 완전히 동일화될 때, 즉 생각과 감정이 나가 될 때이다. 모든 생명 형태의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몸도 유기체로서 자체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 지성은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고 당신의 생각에 반응한다. 따라서 감정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물론 몸의 지성은 우주 지성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우주 지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타남 중의 하나이다. 몸의 지성은 원자와 분자를 일시적으로 결합시켜 당신의 육체를 이룬다. 그 지성은 신체 각 기관의 활동들에서 작용하는 조직 원리이다. 산소와 음식물을 에너지로 변환하고 심장을 박동시켜 혈액을 순환시키며 면역체계를 구성해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또한 감각기관의 입력을 신경신호로 변화시켜 뇌로 보내고 해석하고 외부 현실에 대해 일관성 있는 내적 그림을 재구성한다. 거의 동시에 행해지는 수천 가지 다른 기능들을 포함해 이 모든 일들이 그 지성에 의해 완벽하게 조정된다. 당신이 자신의 몸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체의 지성이 그 일을 한다. 그 지성은 또한 환경에 대한 그 유기체의 반응까지도 책임진다. 이것은 어떤 생명체라도 동일하다. 똑같은 지성 덕분에 식물이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
꽃을 피우며 그 꽃은 아침이 되면 꽃잎을 열어 태양 광선을 받아들이고 밤이 되면 닫는다. 지구라는 복잡한 생명 존재, 즉 가이아로 나타나는 것도 이 지성이다. 이 지성이 작용으로 유기체는 어떤 위협이나 도전에 노출되면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동물에게도 분노, 두려움, 기쁨 등 인간의 감정과 유사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은 감정의 원초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인간도 동물과 같은 방식으로 본능적인 반응을 경험한다. 위험에 직면하여 유기체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면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의 선택에 대비해 심장 박동이 급격해지고 근육이 수축하며 호흡이 빨라진다. 원초적인 두려움이다. 궁지에 몰리면 강력한 에너지가 갑자기 솟구쳐 몸에 전에는 없던 힘을 준다.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은 감정과 유사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감정은 아니다. 본능적인 반응과 감정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이다. 본능적인 반응은 외부 상황에 대해 몸이 직접적인 반응이다. 반면에 감정은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감정도 간접적으로는 실제 상황과 사건에 대한 반응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정신적인 해석과 생각이라는 필터, 즉 선악과 좋고 싫음, 나와 나의 것이라는 정신적 개념을 통해 해석한 상황과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차가 도난당했다는 말을 듣는다면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것이 나의 차라면 아마도 몹시 당황할 것이다. 나의 라는 작은 정신개념이 얼마나 큰 감정을 발생시키는가는 놀라울 정도이다. 몸은 매우 지성적이긴 하지만 실제 상황과 생각의 차이를 구분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에 대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반응한다. 그것이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몸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몸에게는 걱정스럽고 두려운 생각이 나는 위험에 처했다를 의미하며 그것에 따라 반응한다. 설령 밤에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반응한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수축하며 호흡이 빨라진다. 에너지가 고조되지만 위험은 머릿속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배출구가 없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일부는 마음으로 다시 흘러가 훨씬 더 불안한 생각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는 독성을 띠고 몸이 조화로운 기능을 방해한다.